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권기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를 브랜딩하라. 자,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활동을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부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정부로 건너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예,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참 아쉬웠었던 게 무엇이었었냐면 기업 브랜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력이나 브랜드, 퀄리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참 저평가받는다. 경쟁사들하고 해외에 나가서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도 덜 받고 그다음 고객들도 이게 뭐 잘 구매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로 이 이미지 조사를 할 때 국가 이미지 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 기업 활동이나 또 개인 활동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제가 이제 저는 해외에서 이제 주전 생활도 해보고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마케팅 활동을 해봤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도 교민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인도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없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도 아까도 제가 아쉬운 거를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이 어느 나라 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 우리 교민들이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있을 때, 자, 어느 나라 패스포트를 들고 다녔을 때 우리가 가장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곧, 그쵸? 국가 브랜드의 파워입니다. 미국 여권을 들고 다녔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녔을 때, 또한 중국 여권을 들고 다녔을 때, 각각 브랜드 파워가, 이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자, 우선은 한번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영국 정부가 시작한 국가 브랜드가 뭐냐면 그레이트 브리튼 캠페인입니다. 저도 이제 유럽에서 브랜드 전략을 하면서 대형 영국 기업들과 영국 컨설팅 회사들하고 일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스스로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늙은 브랜드다. 자기들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봤을 때는 국가적인 자부심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좀 더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이런 현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트가 우리 한글로 따지면 한문으로 따지면 큰 대자죠. 대형 캠페인이죠. 그레이트 브리튼은 대형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대형 제국의 전통과 함께 현대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2년 배경 사진 모습을 보면 신촌에, 그렇죠, 영국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 근위대가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자, 국가 단위에서 저런 퍼레이드를 각 주요 국가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브랜드의 정의는 뭘까? 국가, 국민 또한 해당 국가의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이 국가의 고객은 우리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 고객이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가 브랜드는 아놀트라는 사람, 뭐 팬이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했었지만 아놀트의 연구가 굉장히 신뢰받고 각광받고 있는 그런 국가 브랜드 조사를 하는 유명한 학자로 저희는 제가 이제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 있을 때도 아놀트 조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놀트 방식을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국격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의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군사와 경제,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데,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드 파워, 군사력, 대단하죠. 우리가 뭐 전 세계 10위 이내에, 그러니까 경제력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높은 나라니까. 그래서 뭐 북한이라는 특수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면 하드 파워는 이미 높아져 있으니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문화부 산하로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직속이었었는데 문화부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놀트 방식, 국가 브랜드 아놀트 방식이 있는데, 국가 브랜드 측정하는 방식에, 이제 아놀트 G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개 분야를 종합해가지고 지수화를 시키는데,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그 정부는 공정하면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관광, 그리고 이민은 뭐 그 나라에서 살고 싶게끔 하는 그 나라의 환경, 학업이나 생업,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브랜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측정 방식은 아놀트의 국가 브랜드 지수를 이렇게 보면 육각형 헥사곤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저는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 방식은 좀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브랜드 전략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죠. 삼성경제연구소하고 Presidential Council on Branding 국가 브랜드 위원회 국가 브랜드 지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 브랜드 듀얼 옥타곤이라고 해가지고 아놀트 방식도 쓰고 또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아놀트 방식과 또 자체에서 개발한 방식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국가 브랜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수에는 뭐 경제 기업, 그다음에 유명인, 국민, 현대문화, 뭐 전통, 정책, 인프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수로 되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 26개 OECD 국가를 포함해가지고 26개 국가에 15,0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거를 발표를 했었고, 이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시켜야 되는지도 발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 측정 방식이 이렇게 살펴보면 국가 브랜드 순위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13위 정도, 대한민국은 13위 정도 했었고, 미국이 1등이죠. 그리고 2009년부터 해가지고 19위, 18위, 15위, 13위로 이렇게 점점 뛰어 올랐었습니다.